저번 회의 때 나왔던 기획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진행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실정 하강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일본의 경제 공고로 인한 이익 감소, 두 번째로 현지 가이드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세 번째로 게시판 고객의 소리에 느린 답변, 네 번째로 모바일 웹 기반의 온라인 여행사 성장, 마지막으로 비싼 패키지 옵션과 조급한 투어 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시작된 국민들의 일본 불매 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여행 상품 판매 성장률이 마이너스 91.9%에 이르게 되었는데, 자사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일본 관광 상품을 다시 개발하였기 때문에 이는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일본 관광객을 타 지역으로 운전이 대체하는 것이 급선무 과제이나 대체 지역으로 생각했던 중국의 신규 노선 취향이 불어되면서 일본과 같은 한두 시간 비행시간 내에 대체할 노선이 없어서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작년 2분기쯤 현지 가이드가 어린아이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불거지게 되면서 현지 가이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심한 손님 영업으로 인해 소비자의 평판이 하락하면서 이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게시판 활동은 항상 고객을 우선시해야 하는 서비스업의 진도를 저버리게 만들어 자사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게시물에 계속하여 글을 남겼지만 답글이 없어서 다른 회사를 통해 여행을 다녀왔다는 내용을 게시물에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다양한 미디어 매체가 성장함에 따라 모바일 웹 기반의 온라인 여행사 OTA가 성장하고 있는 것도 자사의 실적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OTA 네이버의 경우 에어아시아항공 홈페이지와 서비스를 연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항공권 직접 판매에 돌입해 사실상 자사를 포함한 여러 여행사들과 경쟁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 신흥공대 대표 OTA로 떠오르는 야놀자와 메타 검색 엔진 브랜드인 동시에 빅데이터 기업인 카약은 숙박, 액티비티 검색 및 예약 서비스에 이어 항공권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상반기 해외여행 항공권 구매에서 메타서치 서비스와 온라인 여행사는 29.5%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자사와 같은 동합여행사는 그 절반 수준인 15.6%에 그친 것을 보면, 이런 OTA의 성장은 항공권 구매에서 자사와 같은 동합여행사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포함한 대다수의 여행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사업 전략을 참고한다면 더욱더 참신한 해결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한 사람 있습니까?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 씨가. 정희씨! 네, 듣고 있어요. 그래요, 많이 피곤했나 본다. 그래도 그들의 사업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투어의 경우 고객의 소리를 더 귀담아 듣기 위해 고객 자문단을 형성하여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개선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패키지를 꺼려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기존의 한달짜리 상품을 개선해 반달짜리 상품을 출시하는 등의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패키지를 통해 상황을 높여가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 가을 시즌 프리미엄 패키지 여행 상품 4종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이드를 진행하는 105 패키지이고, 두 번째는 쇼핑, 옵션, 팁 세 가지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3호 패키지입니다. 세 번째는 한두 개 나라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누릴 수 있는 1, 2호 패키지고,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온리온 패키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견주어 저희가 저번 회의 때 논의했던
자사의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눠 설명해 드리자면 OTA 성장에 따른 항공권 판매 부분의 이익 감소를 위해 모두 투어의 SNS 계정, 앱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사내의 혁신 조직팀을 신설하자는 방법들이 나왔고, 우리 회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때 마일리지가 누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휴지가 띄어져 있지만 마일리지와 함께 여행용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하자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패키지를 개선하려는 방안이 눈에 띄네요. 이 부분이 우리가 광고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배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판매 중인 우리의 패키지는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정으로 가득 차 있고 추가적인 비용을 받고 기존의 제공한 옵션이 있어 소비자는 비싸고 아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처럼 정형화된 패키지를 꺼려하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 현지 가이드에 의견에 상관없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일정을 여유롭게 계획하여 소비자가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이 패키지 상품에 녹여낸다면 소비자의 평판도 덩달아 좋아질 것 같네요. 네, 팀장님, 부정적인 패키지를 개선하면 그런 기대 효과를 낳을 수 있겠네요. 거기에 현지 가이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거리낌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행을 한다면 그 기대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 가이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개선하는 방안에는 어떤 의견이 있었죠? 현지 가이드 포장 등 평가를 진행하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하고 평가를 진행한다면 소비자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포장들로 인해 가이드 역시 좋은 업무 태도로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사전조사로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불만이 많았던 고객의 소리함도 활성화시킨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사는 일본을 중점에 두고 많은 패키지를 개발해왔지만 아시는 것처럼 불매운동에 의해 계속해서 일본 관련 상품의 이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와 유럽 중심의 패키지 상품들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시선을 돌리고 3.1운동을 배경으로 한 역사 테마와 같이 각종 패키지에 국제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정세를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저희는 두 가지 패키지 상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하나는 여행 상품을 구성하는 속성들을 하나하나 분리하여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여행 상품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은 개발도상국의 명소를 찾아 체험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은 관광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행 상품입니다. 두 상품은 모두 공적 여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적 여행이란 여행자와 여행 대상국의 국민들이 평등한 관계를 맺는 여행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 의견은 제가 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여행에서는 여행지와 자연이 보호되어야 하고 또한 현지인에게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의 문화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잘 숙지하고 기획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광고는 우리 회사의 피부화되는 광고로 모두가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SNS를 통해 남이 간 여행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직접 갈 엄두를 못 내고 현실을 담은 광고이기도 하죠. 여행은 휴대폰 밖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획한 이 두 패키지 모두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품에 관해 자세한 광고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어 yourself은 상품을 구성하는 속성을 하나하나 분리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또한 직접 비행기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 그리고 차량 사용한 시간, 그리고 현지 가이드들의 유무, 그리고 취향에 따른 소비자들의 선택과 취향에 따른 숙소와 음식점 등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존재합니다. 광고에서는 소비자가 보다 쉽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노선과 관광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밑에 보시다시피 광고에서는 모두토에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러 할인과 마일리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모두토에서의 구매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두토어의 콜럼버스 여행이 있는데요. 이 콜럼버스 여행이라는 이름에는 개발도상국의 여러 가지 명소를 찾아 떠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배가 그 테마를 잘 나타내주고 있고, 콜럼버스 여행은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체험 매니아, 풍경 매니아 두 가지의 코스를 준비했는데요. 각 코스는 그 지역에서 특별히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풍경 매니아에서는 그 지역의 자연 경관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관광지를 찾아 떠나가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요. 체험 매니아에는 현지인에게 전통 배우기와 같은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 하단부에 보시다시피 콜버스 여행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발판을 불필요한 벌목에서 관광산업으로 바꾸게 되면서 지구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이 광고의 제작 의도를 나타내었고, 또 투어 요셀프에서와 같이 모두토에서의 구매를 유도하는 문구도 함께 넣어 보았습니다. 모두들 기획을 진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상품과 관련된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상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난 후 소비자들의 반응과 의견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준 씨, 힘든 점은 없었나요? 이번 기획을 통해서 정확한 조사로 인해 사전 조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새로운 상품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빠르게 변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전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여기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게요.